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총리실이 본격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올해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진주에서 발생한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2명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카이의 신임 사장으로 내정됐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판정할 총리실의 구체적인 검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대상 등을 관련 지자체에 처음으로 설명했는데요. 이르면 올해 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소음과 안전성,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경남, 부산, 울산의 문제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해왔던 국토교통부. 끝없는 갈등 양상 끝에 결국 총리실이 총대를 맸습니다.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칭 검증위원회를 통해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총리실은 중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4개 분과 20명 내외의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경부울이 제기한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증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위원 구성 등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울경과 국토교통부가 총리실 검증에 합의한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면서 앞으로 관련 절차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설명의 내용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부울경 입장을 정리되면은 총리실에 전달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실무적으로는 회의를 계속 개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데다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무게를 둔 경부울과 김해 신공항 보완을 주장하는 대구 경북간 갈등도 검증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랜 갈등 끝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김해 신공항 문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영남권의 이목이 총리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경남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전히 괴롭힘 피해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 시행의 실효성이 의심되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취업 규칙을 얼마나 바꿨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창우 기자입니다. 김해시의 한 자동차 제조업체.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화장실을 갈 때마다 보고를 하라고 했다가 관할지청에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빼놓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냥 나오면 머리 푹 숙이고 자기 자리에 뛰어가기 바쁩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부산시의 한 제조업체에선 직장 상사 A씨가 비정규직 여성들을 상대로 기가 필요하다면서 손을 잡는 등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지난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 시행 한 달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379건. 이 가운데 경남은 23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면 예방과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을 취업 규칙에 담아야 하는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등 소규모 업체들의 규칙 개정 속도가 더디다는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초 관련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2곳만 취업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업체들이 취업 규칙을 바꿨는지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가지고 개정을 하는 게 맞는데 사업장이 워낙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노동인권단체들은 전수조사와 함께 규칙을 바꾸지 않은 회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더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직장인들이 여전히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자기 직장을 바꾸는데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취업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경남 지역 업체는 모두 1,300여 곳. 관리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직장인들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현재 경남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을 뒤덮은 비구름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비는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강수 발달과 소멸을 반복하기 때문에 강수량과 강수 편차가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저녁쯤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거창을 포함한 5개 시군에는 호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1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오겠는데요. 그 밖에 경남 지역도 최고 8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1, 2도가량 낮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양산 26도, 창원 2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9도, 양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진주 2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9도,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남해동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가 온 뒤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고유정 사건 부실 수사 논란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은데요. 지난 4월 23명의 사상자를 냈던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때도 진주 지역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큰 질타를 받은 바 있죠. 경찰이 당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중순 18살 최 모양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고 안인득이 따라와 계속 배를 누릅니다. 큰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최양은 아랫집 안인득 때문에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집 앞에 인분을 뿌려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해준 건 CCTV를 설치하라는 조언뿐이었습니다. 최양은 결국 안인득 손에 살해됐고 큰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변보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보고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해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안인득을 어떻게 해달라고 신고한 건 올해에만 7차례. 경찰은 그러나 번번이 계도 후 현장 종결 처리했고 3월엔 안인득이 호프집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는데도 풀어졌습니다. 결국 안인득은 4월 17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사상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자 경남경찰청은 진상 파악에 나섰고 오늘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 15명 중에서 5명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는데 3명은 징계도 아닌 경고 처분, 2명도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안인득 사건 피해 가족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가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벌을 갖고 사람이 몇 명 다쳤는데 5명이 죽고 5명이 죽었어. 근데 얘는 솜방망이도 아니고 이거는 면봉도 안 돼요, 이거는. 경찰들 그 이유로 안 믿어요. 그냥 감사하는 것밖에 안 되지. 이 제기를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찰 과정에서 경남경찰청장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관을 중징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신임 사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다음 달 5일 임시주총을 통해 확정되는데 풀어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안현호 카이 사장 내정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을 시작해 이명박 정부 때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지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3월부터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2017년 방산비리 혐의로 하성룡 사장이 물러날 당시 유력한 사장 후보군에 오를 정도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중요한 자리에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면서도 경제부처 정통 관료 출신으로 능력을 두루 인정받았다는 점도 발탁의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산업정책, 또 수출 이런 쪽에 집중해서 살아오신 분이고요. 해외 수주, 또 기술 개발 이런 측면에서 아주 적절한 인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김조원 사장과 마찬가지로 항공우주 분야와 방산 분야 경력이 없어 중요한 기로에 있는 전투기 사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얼마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장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 사업에서도 지분 20%를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지금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경직된 기업 문화를 바꿔 소통을 늘리며 불편했던 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안 내정자는 다음 달 5일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 선임건이 의결되면 곧바로 취임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매주 영화 개봉작을 소개하는 개봉박두 시간입니다. 세조실록에 남아있는 기록에 영화적인 상상력을 더한 영화 광대들 풍문조작단과 가족 문제를 초등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영화 우리 집까지 두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세조시대. 팔도를 누비는 풍문조작단이 있었으니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소이다. 어떻게? 이야기로 사흘 뒤에 임금이 여행차를 하실 거야. 소나무 가지가 길을 막고 있사옵니다. 임금님이 탄 가마가 지나가니까 길을 막던 나무가 스르르 올라가 길을 열어준 거 말이오. 나무가 임금한테 어서 오라고 임금이 탄 가마를 싹 보듬더라. 온몸을 던져 가짜 기적을 만드는 풍문조작단. 화려한 언변에 기술력까지 갖춘 광대들을 눈여겨본 이가 있었으니 조선 최고의 권력자 한명회. 공갈패 있죠. 무엇이냐? 그 계획이라는 것이. 하늘의 뜻이 지금의 대왕에게 있음을 백성들이 알게 해주었으면 하네. 그러니까 얼마를 주실 건지. 대가는 붙어있는 내 놈들 목숨으로 치르지 않았느냐. 꽁으로? 아, 어이가 없네. 바람든 말이 천리간다 하죠. 우리가 심은 씨앗은 자라고 커져 부풀리고 더해질 것입니다. 세조에 대한 미담을 만들어 민심을 얻어라. 광대들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귀신이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야 할 것이야. 실제 세조실록에 상상력을 덧댄 영화 광대들 풍문조작단입니다. 언니, 여기 진짜 좋다. 그치? 진짜. 여기가 우리 집이면 좋겠다.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 친구가 된 세 사람. 유비야! 배 아프다고 그러고 초조했어. 트럼까지 나왔네? 자매처럼 지내는 세 사람에게는 각자 고민이 있습니다. 이사 많이 다녔어? 6번? 7번 그 정도? 이렇게 빨리 이사 갈 줄은 몰랐어. 우리 집은 진짜 왜 이러지? 우리 집도 우리 엄마 아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나한테 그랬어 안 그랬어? 제발 도와줘요 제발. 아니 헤어질 거면 빨리 헤어져서 결정하라고 제발. 진짜로 헤어지실지도 몰라. 근데 내가 안 헤어지게 할 거야.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한 아이들의 선택은? 내가 지킬 거야 우리 집. 너네 집.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 가족. 아이들은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되지 않을까? 영화 우리 집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WHO 고령 친화 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회가 오늘 오전 남해군청에서 열립니다. 전통시장 릴레이 장보기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거창 전통시장에서 진행됩니다.
2019 아버지 역할 지원 사업이 오늘 오후 4시 창녕군 대동공업훈련원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19 한여름밤의 헬스워킹이 오늘 저녁 7시부터 진주시 평거동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남해군 설천면의 한 퇴비 창고에서 불이 나 농기계 등 내부 20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아파트 단지 내 국유지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건설사 부영그룹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창원시는 부영이 마산하포구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10억 원에 달하는 국유지 547제곱미터를 무상으로 받기로 합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해당 부지를 무상 취득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가 됐으나 감사원 지적이 들어오자 고발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생물학 연구자 50여 명이 진주 정촌의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를 현지 보존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고생물학회 회원 50여 명은 연맹으로 낸 서명에서 문화재청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화석산지를 이전하려고 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주시와 경상남도는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화석산지가 원형 보정되면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세계적인 지질 유산을 보유한 진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현지 보존에 적극 도울 것을 결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영남 지역 미세먼지 대응 보조금으로 올해 본 예산 202억 원보다 3배가량 증액된 628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낙동강청은 건설기계 저공해화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처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산업과 수송부물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원 사천시 부시장이 서부 경남 지자체들이 공동 운영하는 광역 시티투어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최 부시장은 사천시가 지난해 사천과 진주, 하동 등의 관광지를 돌아보는 시티투어를 시작했지만 예산과 실적 부족, 여론 악화 등으로 올해부터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상남도와 지자체들이 서부 경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상장 최대호로 손꼽히는 태광실업이 한국투자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낙점하며 기업공개 주관사단을 확정지었습니다. 신발 전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기업인 태광실업은 최대 5조 원 수준의 기업 가치가 점쳐지며 내년 대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공고 규모는 1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제16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후반기 부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9년 정기회에서 후반기 부회장에 선출된 김지수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와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민행동이 시내버스 증차 계획을 철회할 것을 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진주시민행동은 어제 진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진주시가 국토부의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선정됐다는 것을 명분으로 버스 25대를 증차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여러 부작용과 문제를 야기할 증차 계획을 철회하고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개편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제 오후 4시쯤 거제 관광 모노레일 상행선에서 차량이 고장으로 정차한 뒤 밀려 내려가면서 뒤따라오던 모노레일 차량 2대와 3중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노레일에 타고 있던 승객 1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센서가 오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에도 거제 관광 모노레일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해 8명이 다쳤습니다.